자,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예, 2월 3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끝나면은 또 한 주간 설 휴장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경마장에서 이제 뭔가를 원하시면서 찾아오실 텐데, 저희 경마 방송이 여러분들의 어떤 배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도 이번 주만큼은 또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했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현장 음성까지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경주 공지하겠습니다. 자, 1경주를 전천 의원이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메인 경주를 8경주 그리고 부산을 5경주로 해서 전천 의원이 서울 1경주 그리고 서울 8경주의 메인 부산 5경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고, 저는 서울 4경주 그리고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를 피날레의 메인 승부로, 그리고 부산의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200의 국산 혹은 마령. 자, 전천 의원이 첫 경주부터 아주 승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얘기 좀 해주죠. 네, 이제 이번 1경주는 현장에서 아마 5번 이제 스코리안 마필이 강력한 축으로 팔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경주에서 노리는 마필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3번 니얼 챔프. 자, 이 니얼 챔프란 마필은 이제 기본 순발력을 앞세우면서 좀 앞선에서 뛰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레이스 자체를 보면 이 초반 순발력을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외선에서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썼습니다. 힘을 많이 썼는데, 예전 같으면 이 마필이 직선에서 걸음이 확 죽어가지고 성적 자체를 내지를 못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번 레이스 자체는 이제 주로가 무거웠지만 마지막 이 직선까지도 리얼 챔프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페이스나 모든 이 전개상의 이점을 이 13번 니얼 챔프가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13번 니얼 챔프를 놓고 1경주부터 한번 강력하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자, 전 의원이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픈을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꼬리가 또 다르니까 또 들어주시겠죠. 자, 2경주 국산 육군 1000m. 자, 암말 편성입니다. 자, 일단은 뭐 게이트가 외곽이지만은 12번만 늘품이 좀 팔리게 생겼습니다. 예. 물론 지난 경주 때 주로가 조금 그 가벼운 주로기 때문에 뭐 기록은 좀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7주 동안 또 준비를 잘했고 안유리 기수가 또 직전 경주에 입상을 이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병합 조교 시키는데 마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조교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걸리기 때문에 현장 확인까지는 좀 해야 되겠고. 자, 전천 의원이 또 보는 마필은 뭐가 있어요? 네, 저는 5번 이제 황금질주를 이번 레이스에서 좀 노리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인기 바로 팔리는 마필이 되겠지만, 이 황금질주는 지난 데뷔전 때 좀 사연을 가졌던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 데뷔전 때는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던 마필이었죠. 그런데 초반 외곽에서 무난한 발출을 끊어가지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가지고 앞선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잡고 스무스하게 앞선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측에서 약간 사행길을 보였는데, 내측에서도 보면 이금주 기수가 강하게 추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강하게만 추진했다면 제가 봤을 때 우승까지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아니었느냐. 이번에는 이상혁 기수죠. 초반부터 강력하게 한번 마필 능력을 끌어내 준다면 이 5번 황금질주가 상당히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2경주 5번 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마령 1300인가요? 예, 1300. 1300. 자, 뭐 추임마들이 조금 우세한 그런 전력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강력한 어떤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이 좀 뭐 꼭 온다 이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13번 행운 번쩍.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경험이 지금 4번밖에 되지 않는 마필인데 데뷔전하고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초반 순발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좀 앞선에서 힘을 좀 많이 좀 소진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이제 쫓아가면서 힘을 비축한 이후에 라스트에 이제 추입으로 이제 마필의 능력을 이제 선입형 추입으로 각질 변경에 지난번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던 13번이 행운 번쩍을 이번 레이스에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행운 번쩍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뭐 맘만 먹는다면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뭐 굳이 이번 레이스 선행 안 나가도 외측에서 선입으로 쫓아가면서 막판 한 발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3번 행운 번쩍을 또다시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지난번에 이제 서든 포츠라고 들어오면서 배당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저는 14번만 완승불패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 데뷔전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 삼정불패가 뭐 강축으로 팔리는 경주에서 저 방어 막건이었습니다만 배당이 한 40배가 넘었고 삼복승식을 이제 지켜주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쭉 보면은 마필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요? 그 추임마 그런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조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좀 추임마성의 마필로는 이제 조교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역으로 마필의 컨디션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필의 활기도 좋아졌고 약간 좀 무거워 보이는 모습에서 가벼운 모습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14번마 완승불패를 이번 경주에서 첫거리지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사경주. 사경주죠. 예. 국산 5군 마령 1800입니다. 이건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편성이 좀 약한 맛이 있는 편성이죠. 아무래도 이제 거리는 또 1800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이제 노리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뒷심이 좋은 마필을 우선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난 경주 때 철저하게 좀 승부가 약했던 그런 마필인데 가끔 가다가 이 기수가 이제 승부를 좀 안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마방하고는 좀 연대가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좋은 마필들을 좀 많이 태워주는 어떤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그 마필이 이번에 상당히 직전에 좀 덜 가는 모습도 확인했고 그래서 1800이지만은 기수가 좀 좋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때리겠는데 인기권에서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배당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1경주입니다. 6번마 무한신뢰가 강축으로 팔리죠? 예, 지난번 레이스에서도 뭐 강하게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 되겠고 마지막까지도 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도 보면 뭐 순발력 면에서 앞서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계상의 이점을 이 6번 무한신뢰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충만한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 마필을 찾는 게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변화만 오면은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10마인 2번마 썬더라이더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4주 만에 출전합니다만은 조교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주폭이나 이런 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기본 능력은 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2번마의 어떤 선전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를 좀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자, 1번마 1100이 이제 또 나왔어요. 예. 김기별 기수인데 저 얘기 좀 해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요 1000맥을 노렸습니다. 1000맥을 이제 노렸던 경주였는데 아주 뭐 이상한 막걸리 들어왔죠. 인디언 오프가 들어오면서 아주 엄청난 또 배당이 나왔는데 아마 1000맥이 뛰었으면 인디언 오프가 아마 입상을 하지 못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반쯤에 아마 오경환 기수가 무빙을 떠가지고 선행을 아마 감아가지고 선행을 나갈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 천백이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뛰었으면 태수지하고 들어오면서 좀 재밌는 좀 배당까지도 약간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네, 좀 아쉽죠? 예. 일주 만에 나왔는데 왜 김기부 위수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깝깝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인기도에서 좀 밀릴 수가 있겠고 13번마 빛의 왕자 최근에 뭐 아주 발군의 어떤 탄력을 보입니다. 1800이지만은 뭐 편성이 좀 약하니까 예, 좀 인정을 인정을 해야 해야죠.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좀 컨디션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은 11번마 디지털 스크린이에요. 다른 마필들한테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그 전력이 아닌데 좀 조교가 좀 강하지 않아서 좀 덜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마필이 좀 부드러워지고 또 걸음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은 11번마 디지털 스크린도 이번 경주에서는 복병권의 어떤 한 자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는 마필. 예, 저는 6번 이제 시드니 샤크라 마필을 이번에 강력하게 노륜수 마필로 데려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드니 샤크가 직전에 이제 순군전이었습니다. 순군전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시드니 샤크는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노려야 되겠다. 이게 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드니 샤크가 선행을 나갔던 경주가 이제 그 뛰었던 경주가 초반에 바람신이 선행을 나갔습니다. 바람신이 이제 선행을 나가가지고 4코너쯤 돼가지고는 이제 바람신의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시드니 샤크가 바람신에게 내치기 위해서 이제 안쪽에서 엄청나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으니까 이 시드니 샤크는 이제 걸어서 오고 바람신은 걸어서 오면서 시드니 샤크를 이제 방해를 해버리니까 시드니 샤크의 이 탄력이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조경호 기수가 이제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또 다시 이제 걸음을 내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 시드니 샤크가 방해만 받지 않았다면 상당히 좀 재밌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사연이 있었던 이 6번 시드니 샤크를 이번 5호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마 시드니 샤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아마 좀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부산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강마가 없는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비슷하게 팔리겠죠? 예. 자, 어떤 마필을 좋게 봐요? 뭐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에이스 라이언이라는 마필을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좋게 보는데요. 뭐 어차피 뭐 이번 레이스는 이 순발력 면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초반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경주 자체도 상당히 좀 루즈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이 13번 에이스 라이언이다. 초반은 좀 늦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라스트에서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편성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13번 에이스 라이언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인기마지만은 역시 그 30조하고 최근에 그 최상의 궁합을 보이고 있는 조성공 기수죠. 바로 6번 마인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결정력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만만한 그런 편성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6번마의 어떤 승부 의지는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이경주는 뭐 크게 이변이 생길 수도 있는 경주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자, 6경주입니다. 국산 6구 마령 1700. 9번마 봐요? 예. 얘기 좀 해줘요, 9번마. 이 9번마는 지난번에 말 타는 내용이 상당히 좀 수상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초반 자체부터 뭐 밀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잡고 나오면서 중위권 정도 쫓아갔던 마필이 되겠는데 라스트에서도 외측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김영진 기수가 이렇게 미는 거 보니까 엉덩이는 뒤로 가 있고 그리고 양쪽 앞다리는 앞으로 가가지고 아주 상당히 좀 어설프게 마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경주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말이 좀 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어를 하면서 미는 신용만 했던 마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9번 라이파 타임을 이번 레이스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번마 라이파 타임. 뭐 평점 보니까 충분히 뭐 1700 한번 한 자리 차지할 것 같고, 전체적인 레이스에서는 이제 4번마 서미트 윈이 아무래도 이상혁 기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레이스 전개가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조경태 보니까 뭐 크게 뭐 반응은 좀 약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번마 북두신권이 직전에 3착으로 와서 김정준 기수지만은 좀 팔리는 것 같고, 1번마는 어떻게 해요? 김석봉 기수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6경주에서 초반 자체를 끌고 나가는 마필은 1번 범피닉스 아니면 4번 서미트 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범피닉스 같은 경우에 김석봉이 아니고 문정균 기수 정도, 아니면 문정균 기수도 아니죠, 한 유승환 기수 정도만 탔어도 아마 강하게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 범피닉스도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말의 능력에 비해서 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 면에서는 약간 밀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1번 범피닉스라 마필은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걸음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외곽에서도 스타트 자체는 이제 굉장히 무난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습 때리면 또 내측에서 선행 때리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1번 범피닉스는 김석봉이지만 꼭 공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부진 기수들이 다들 이제 열심히 타고 있는데, 김석봉 기수, 신대전 기수 이렇게는 입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1번마 범피닉스 이렇게 결코 만만히 보실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뭐 보다 보니까 승군마들이 좀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요. 예. 자, 우선 4번마 볼트레이가 1억 7천을 주고 샀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조경호 기수 이거 여기 김동현 기수 탔을 때 우리 지웠잖아요. 예. 그죠? 이 말은 이제 센 말은 아닌 그런 한 마필인데, 어떻게 봐요 이번에? 또 빼요? 또 빼야 되겠어요, 이 마필은. 왜냐면 이제 데뷔전 때 걸음 봤을 때는 좀 시원스럽게 이겼어야 되는데, 데뷔전 때 완전히 부진 마필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지만,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막판에 뭐 조금은 올라왔지만 걸음 자체는 이제 별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4번 볼트레이는 입상의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1번마 그 하이라이트가 추임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도 뭐 유광 기수가 타서 안쪽 게이트 조건이 좀 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번마도 뭐 강하게 읽어주기에는 조금 부진한 것 같고. 자, 2번마 그래핀 어때요? 이거는 야후디인데. 글쎄 이번 이제 이 그래핀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추입으로 올라왔을 때의 걸음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었거든요. 막판에 아주 상당히 이 탄력감이 장난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1000m를 아마 그렇게 그 정도의 탄력으로 들어왔던 마필들이 아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마리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2번 그래핀의 이 라스트 타임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1300 거리지만 이 2번 그래프는 이번에도 강력하게 한번 노려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제 4번마 볼트레이는 이제 편성이나 말 가격 또 최기준 기수 이름으로 좀 팔리지만은 기본 자질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고, 마체는 좀 작지만은 2번마 그래핀이 승군전이지만은 1300 도전에서는 더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취입성들 마필인데, 하여튼 6번마 신흥대로 뭐 어떻게 맨날 꾸역꾸역이죠. 결정력 부족. 예, 꾸역꾸역인데 뭐 이번에는 이 6번 신흥대로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달에 참고 오면서 막판에 이제 걸음을 이제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지난번에는 이 메이저 킹이 선행 나갔던 경주에서 좀 앞에 들이대면서 초중반에 좀 힘을 좀 썼잖아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왔는데, 요 마필은 이제 1200, 1300을 꾸준하게 뛰어봤다는 점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 나간다면 6번 신흥대로 같은 경우도 뭐 사이즈상은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번마 그래핀을 놓고 일단 공략을 하면서 부착권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경주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 요거는 이제
앞선이 조금 강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마필 봐요? 네, 저는 이제 이번 7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제 11번 이제 감동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감동신화를 이번에 재밌게 보는 이유는 승군을 해서 12월 2일 날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이제 제가 요 마필을 추천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리를 했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오버였죠. 상당히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갔다. 그때 당시 뛰었던 이제 선행마가 눈 깜짝이. 자, 눈 깜짝이를 갈아엎어가지고 선행을 나갔는데 그 선행 나갔으면 초반에 조금은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초중반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4코너를 접어드는 순간부터 엄지번쩍이 먼저 외곽에서 치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선행마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말이 떡 치고 나가면 기가 눌려가지고 좀 힘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쉽게 해서 뭐 마라톤 뛰다 보면 나는 잘 뛰고 있는데 누가 외곽에서 나를 이제 넘어가 버리면 힘이 쫙 빠지듯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동신화가 막판에 이제 걸음이 좀 무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무뎠지만 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지만 막판까지 버티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11번 이 감동신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한 두 마리 정도를 이제 7경주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 3번마 드림디바의 문정균 기수가 올라탄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 꾸준하게 지금 병합 조교를 좀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승군하고 나서 이제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 걸음이 조금씩은 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그 이금주 기수 태워가지고 입상을 못했던 13번마 실버캣 이런 마필도 일단은 유승환 기수의 기승이라는 점에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뚜렷한 강마가 없는 그런 편성에서 혼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수의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사경주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메인 승부로 좀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부산의 승부 경주인데요. 자, 일단은 그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7번 할리 1400 상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55km 달고 직전 복귀상으로는 편하게 선행을 갔는데 직선에서 걸음이 더 나온 건 없었다. 그러면 이 7번마 좀 빼고 싶고 2번마 승리 레이저도 뭐 최근에 잘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편성은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 들어온 게. 그렇다면은 이 1400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1400의 거리 적응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던 나피를 가지고 이번 사경주를 한번 때려봅니다. 배당은 뭐 어느 정도 형성이 충분히 돼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산 사경주 제가 부산 추천 경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자, 전천후 위원 메인 승부네요. 이건 이제 8경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마필들 간의 전력 차이가 좀 나지 않는 그러한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도가 이제 많이 분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제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가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 배팅권에서 완벽하게 제의를 하고 추천을 드릴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말은 이번 경주에서는 거의 뭐 비인기마로 팔립니다. 비인기마로 팔리지만 요 마필은 이번 레이스에서 전개가 상당히 좋다. 전개가 좋고 또 요 마필에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최근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리는 요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8경주에서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경주. 자, 전천 의원 메인 승부입니다.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음성 청취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연이어서 부산 5경주 전천 의원 또 승부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번 이제 부산 5경주 이번 이제 부산 5경주에서는 전천우가 노리는 말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7번 실버 타이거. 요 마필은 제가 12월 30일 날에도 추천을 드렸고 지난번 역시 추천을 드려가지고 적중을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김도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이 7번 실버 타이거가 이번에도 압도적인 인기만은 아닙니다.
자, 말이란 것은 말을 못하는 기수도 자기하고 맞는 그러한 마필이 있습니다. 이 실버 타이거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김도영 기수하고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약간의 인기도 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자, 7번 실버 타이거를 놓고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오경주 꼭 적중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구경주 갑니다. 그 이후로는 승부경주가 이제 마지막만 예. 있구나. 자, 구경주 혼합 1군의 별정 오비형 1900입니다. 좀 강마가 이제 3번 마가 좀 팔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요? 지난번에 좀 실망이었죠. 3번 깍쟁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터프인이 들어가고 나머지 3마리 한 4마리 정도가 우르르 하면서 몰려 들어왔는데 좀 실망이었습니다. 50kg의 부중을 짊어지고 그 정도밖에 마필의 걸음이 안 나오느냐.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던 이제 깍쟁이는 조금은 이번 레이스에서는 약하게 보고 싶다. 제가 보는 말은 이제 11번 상류가 되겠습니다. 뭐 상류는 뭐 깍쟁이를 이겼던 말이죠.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깍쟁이로 이겼던 말이 되겠고 지난번 이제 그랑프리에 출전을 해가지고 거의 뭐 바닥을 쓸어놨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됩니다. 이번에는 뭐 직전 그랑프리 때보다 뭐 막강한 뭐 뚝심이나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다는 점이고 이 상류 특유의 막판 추임력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11번 상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깍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이번 경주가 그 별정 편성이다 보니까 앞말들에게 4kg의 감량이 주어지는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앞말 2마리가 3번 깍쟁이하고 11번 상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마필은 이제 어느 정도 저배당 쪽에 형성이 되는 그런 막권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꾸준하게 그 따라다녔던 마필이 8번 마 깊은 세상입니다. 지금 6번 마 나노시티하고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뭐 나노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는 절대 안 봅니다. 저는 뭐 조교 보면서 이런 마필들이 이 마필이 이제 뭐 선행을 간다고 해서 뭐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보는 마필이고 깊은 세상은 그동안에 강마 편성에서 계속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홀가분합니다. 물론 거리가 1900으로 줄어서 추입이 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경주 때 드디어 이제 막판 걸음을 어느 정도 또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고 또 김영준 기수가 지난 경주 때 한번 타봤던 마필이라서 아마 이번에 김영준 기수 특유의 어떤 그 말몰이 강력한 어떤 외곽에서의 전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8번 마 깊은 세상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 부산 육정주입니다. 국산 1군 핸디캡 1800입니다. 이제 핸디캡을 보면은 4번 그랜드 특급이 57kg고요. 1번 마 동투자가 56kg입니다. 둘 다 직전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들인데 이 전개상으로 보면은 둘 다 또 앞선은 어느 정도 가져야 될 그런 마필들이고요. 뭐 전체적인 조교로 봐서는 이 두 마리가 상당히 마필들이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저배당 공략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되는데 편성이 좀 약한 것 같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1번 동투자하고 4번 그랜드 특급을 사이즈상으로 이길 만한 마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이제 9번 이제 신흥대 장군이죠. 지난번에 이제 중반쯤에 약간 좀 무리수를 두면서 마필 끝걸음을 조금 남겼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요 마필 정도가 아마 좀 변화를 좀 보인다면 1번이나 4번 둘 중에 한 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이번 육경주는 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뭐 인기마들 좀 잘라드리고 막 갔던 그런 류의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그 인기마들이 좀 조교나 이런 데서 좀 불안한 면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뭐 제가 좀 동영상이지만은 앞만 둘러봐도 이 두 마리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배당 공략은 일단 가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200. 이 좀 단거리 편성이라서 좀 고민입니다. 앞말 편성이고요. 예. 지금 이제 워밍아트하고 총알공주 이게 이제 좀 빠른 두 마리 같은데 어떻게 봐요? 워밍아트보다는 총알공주가 더 빠르죠. 근데 총알공주가 이제 최근에 좀 말피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 뛰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 두 마리가 이제 뭐
선행 선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워밍하트는 솔직히 뛰는 거 봐서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따라가서는 워밍하트는 힘들지 않고 봐야죠. 그렇죠. 워밍하트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뭐 물론 이제 우승을 했지만 뭐 시원하게 우승을 했던 그러한 이제 마필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총알공주 자체가 지난번에 선행을 못 나갔잖아요. 선행을 이제 그때 5번 이제 톱스타가 나갔나? 하여튼 뭐 요 마필이 나갔는데 그 보내주고 이제 외측을 계속 타면서 이제 4코나 딱 통과하는 순간에 치고 나왔는데 뭐 총알공주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지난번 편성이나 모든 것이 좀 전개상에 좀 안 맞았던 마필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4번 총알공주는 인정을 한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예. 총알공주가 이제 1700이나 뭐 1400을 예. 뛰기는 좀 부족하지만은 1200에는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예. 보고요. 만약에 4가 선행을 나가면 2번만은 뭐 지워지는 막권이 되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이 조교상으로 보면은 이 5번마 그레이스톤이 지금 조인국 기수가 안 탔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이제 9주 만에 출전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를 좀 잘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딴 데 썼는데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그레이스톤은 오랫동안 조교를 하면서 조교 보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마필이라서 좀 비인기마가 되면은 5번만은 좀 보셔야 되겠고. 어떤 거 봐요?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 아리랑 특급을 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문정윤 기수가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와서 오면서 14.8배 또 저희가 또 주력으로 또 맞췄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그 전에 뛰었을 때 11월 17일 날에 이제 변화를 보였을 때 보면 그때 발주가 됐습니다. 안효리 기수가 외곽이었지만 초반부터 강하게 앞선을 붙여가지고 뛰었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 요 아리랑 특급이 1200 네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1200도 자신 있다. 뭐 아리랑 특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데뷔 초창기 때 보면 순발력을 초반에 이끌어냈던 그러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초반부터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분명히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거리 감각에서 이제 장거리는 안 되는 마필이 9번마 위네트 댄서입니다. 이 마필은 뭐 제가 10월 14일 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이 마필이 1000m 나와서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몰았습니다만 역시 장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00에 한번 쓰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봐서 상당히 의외로 좀 약간 혼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거리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국산 2군의 1200입니다. 이건 제가 마무리, 이제 휴장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 승부를 이제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제발 좀 앞에서 좀 돈 많이 따셔가지고 이거 안 듣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부담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일단 정리는 어느 정도 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마들이 많이 팔릴 텐데, 이거는 2군 경주입니다. 그러면 꼭 앞선에서 끝난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막권은 압축을 시켜놨고, 이 압축된 막권에서 어느 쪽으로 효과적으로 때릴 거냐만 고민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경주라도 뭐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돈 많이 따신 분들은 안 듣고 가시고요. 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제 음성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3일 1호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치겠는데, 좀 명절 앞두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잘했으면 좋겠고, 잘해서 많은 적중과 돈다발을 좀 안겨드려야 되겠는데, 아직 이제 방송 찍고 나서 일요일까지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방송이 다가 아니고 조금 더 한번 둘러보면서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막권들을 꼭 찾아서 마지막 2월 3일날 일요 경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별도로 인사는 못 드리겠고요. 오늘 그냥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